안녕하세요.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눈이 처져 내려갈 때 하는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쌍꺼풀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 쌍꺼풀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동양인의 눈이기 때문에 약간 두껍고 피부가 얇은 사람한테 생기는 쌍꺼풀에 비해서는 두꺼운 피부에선 잘 생기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우리가 쌍꺼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하시는 분이 어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안 생길 분에게 쌍꺼풀을 일하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쌍꺼풀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라인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법, 뭐 연속매몰법, 뭐 무슨 부분절개법,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쌍꺼풀이 이 사람에게 맞냐,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의 쌍꺼풀이 가장 예쁜가를 찾아내는 능력이 사실 성형외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고 그걸 만들어낸 능력, 그것이 바로 쌍꺼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됩니다. 근데 쌍꺼풀은 어린 사람들에게 만들죠. 20대 초반.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20대 중반까지는 일반적인 쌍꺼풀의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찝는다는 얘기를 하는 매몰법, 이거는 절개를 안 하고 이렇게 구멍만 내서 잡아주는 거죠. 그거와 절개를 해서 그 피부까지도 잘라내고 더 얇게 만들고 뭐 이런 절개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찝는 것을 선호들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되면 누인 눈꺼풀이 이게 처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져 내려와서 여분의 살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 여분의 살이 많아지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개해서 여분의 살을 잘라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절개법 자체가 회복 기간이 많이 걸리고 매몰법에 비해서 상당히 무서운 수술이라고 인식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나는 회복을 좀 빨리 하고 싶고 그렇게까지 하는 절개를 하는 건 나중에 하고 싶다. 그럼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몰법으로 찝기만 하는 거죠. 처져 내려온 살을 걸어서 위쪽에다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개 없이 가능하죠. 근데 처진 정도가 조금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위치에다가 찝어주면 되는데, 처진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점점 처진 정도가 많아지는 사람은 더 높이에다 걸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흘러내린 피부를 더 높이에다 잡아주면 매몰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매몰법으로 못 버티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우리가 노화를 보면 윗 눈꺼풀의 노화가 이 눈동자를 중심으로 눈동자 바깥쪽 3분의 1쪽 이 끝단을 넘어서서 이쪽 부분이 처지게 됩니다.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처지고 앞쪽은 좀 별로 안 처지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쌍꺼풀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눈의 끝단까지만 쌍꺼풀을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깥쪽에 처진 거는 사실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몰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여기 바깥쪽이 많이 안 처진 사람들, 보통은 한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매몰법으로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여기만 찝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그때 끈은 점점 매몰법의 위치를 좀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넘어가면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상안검 성형술과 쌍꺼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쌍꺼풀은 그냥 여기 요 끝단 라인까지 하는 거고, 상안검 성형술은 이 바깥에 있는 처진까지도 제거를 하는, 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 근본이 되는 수술을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쌍꺼풀은 상안검 성형술을 하면서 붓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만들려고 하면 위에 있는 피부를 많이 절제를 하면 되고, 쌍꺼풀을 작게 만들 거면 조금 절제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나는 거의 쌍꺼풀이 안 보일 정도로 해주세요, 이런 거는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서 노화가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눈 위에 처짐이 가속화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있어서의 쌍꺼풀의 의미는 앞으로 처져 내려올 노화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앞으로 생길 노화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높이는 가지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약간 처음에는 커 보이다가 점점 작아지는, 한 1년 정도 후에 좀 자연스러워지는 걸 권하고, 도저히 손살을 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좀 작은 거를 해서 이 정도면 3개월 정도 되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좀 빨리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권하죠. 근데 여기에는 상안검 성형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제 아는 누나 언니는 여기 이 눈썹으로 이렇게 째가지고 뭐 흉터도 없이 됐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위쪽을 째면 당연히 여기에는 절개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없어 보이지만, 그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눈썹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진한 이 우스꽝스러운 문신들을 굉장히 십몇 년 전에 하고 다니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절개를 하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눈썹 그 문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해져, 이것이 흉터가 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요즘 누가 여기를 그렇게 문신을, 화장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쪽에 명확한 흉터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눈썹까지 흉터가 이렇게 난 거하고, 쌍꺼풀 라인에 말려 들어가는 데에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살짝 있는 거하고는 흉터가 보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게다가 눈썹은 여기까지 있죠. 절개선도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처짐은 이 눈 끝보다 바깥쪽에 꽤 많습니다. 이 바깥쪽을 개선하지 않으면 쌍꺼풀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이상한 눈이 돼버리죠. 그래서 눈썹 절개 수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흉터가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고, 게다가 가장 핵심적인 상안검과 쌍꺼풀의 차이인 눈의 바깥쪽의 처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 거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눈썹 절개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눈 밑쪽을 제대로 수술하신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정상적인 상안검 절개를 통한 상안검 성형수술을 권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고려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쌍꺼풀이 크니 작니만 얘기하시는데, 저희 눈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고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모양을 정해서 수술하는 게 우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제일 중요하고 아주 제일 많이 고려할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가장 예쁜 쌍꺼풀 라인을 노화에 대한 정도에 맞춰서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내보내세요. 감사합니다.